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4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어떤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어서요.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래도 2단계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초기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해지면서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젊은 층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 감염이 된 상태에서 가족 간 감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는 어린이나 노약 취약계층들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감염이 되거나 또 소모임을 통해서 교회라든지 병원, 요양원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또 그 고리가 다시 사회생활 고리로 이렇게 자꾸 퍼지는 상태고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가족 간 감염은 일반 감염에 비해서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내의 어린이와 노약자 감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추위에 대해서 여쭤보면 전문가분들께서 짚어주신 가족 간 감염도 그렇고 지금 지역 곳곳으로 계속되는 산발적 감염 그리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워낙 높다는 점 그리고 추석 연휴가 가장 걱정된다라고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당국에서 추석 연휴 동안 적용할 이 방역 대책들 그리고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단계 조치는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50인 이하 실내 모임이나 100인 이하 실외 모임 금지고요.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알고 계신 대로 그리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목욕탕이라든지 중소학원 같은 경우는 마스크나 명당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고 PC방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고 한 칸씩 띄어서 좌석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휴원을 좀 권고하고요. 시장이나 마트나 백화점을 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시식 코너는 가능한 자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1종의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5종, 그러니까 주로 주점, 미용주점이나 단란주점, 주점을 중심으로 운영이 일주일간, 수도권은 2주간 운영 금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은 우리가 이미 다 실행하고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추석 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전파력을 고려해서 중요한 건 개인 위생입니다. 특히 이제 모임을 통해서 식사 때 감염이 가장 많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을 안 가지시다가 젊은 층 중심으로 사회생활 중에 이렇게 소모임이긴 하지만 뭐 서너 명, 대여섯 명 이렇게 모임을 좀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분명히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집에 가서 또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때 좀 그런 모임 자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방금 이제 추석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추석 이후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개인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석 연휴를 나으시면 좀 좋을 텐데 여전히 이동들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우리가 휴가철에 7월하고 8월 때 확산세가 많이 증가가 됐고 유럽이나 외국을 보더라도 여행을 기간에는 많이 늘어요. 특히 추석 기간에 분명히 기성객들이 지방에 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감염 사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을 조금 자제를 하자는 얘기가 많았죠. 근데 그 이외로 다시 기성을 안 가는 대신에 여행을 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행을 조금 더 자제해 주시고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진행하는 어떤 식사 모임도 가족끼리 한다든지 모임을 좀 가족끼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를 조금 계속 줄지 않고 있는 점이 한 가지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19가 초기 때는 우리가 짧은 기간에 끝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1년이 가까워지고 앞으로도 1년 이상 걸릴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어려움이 있죠. 예. 확진자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일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역학조사관 자체가 질병청에서의 그런 전문가 이외에는 대부분 일반적인 보건소라든지 시립병원을 통한 그런 의료인들을 이렇게 순환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어려움도 많지만 어떤 교육적인 면이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학조사관에 대한 거를 조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1년, 2년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역학조사관 교육이라든지 역학조사관을 전문적으로 조금 다시 배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저 개인적 소견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이제 추석과 관련해서 그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내용에 이제 특별 방역 조치 내용을 봤을 때 사실 뭔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단계를 좀 유지하는 느낌이 네, 저는 그렇습니다. 강했거든요. 네. 이 정도 조치라면 추석 때 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제시한 지침을 잘 지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 착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그것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특히 식사를 한다든지 음료를 마시거나 모임을 갈 때 마스크를 안 벗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자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좀 긴급한 브리핑이 있어가지고요. 시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교수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요. 말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